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시오패스에게 복수하는 거, 소시오패스에게 복수하는 방법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 놓았는데, 이번에는 2편을 제작하겠습니다. 소시오패스한테 복수하는 방법이라고 딱 해놨더니, 그 영상을 다 보고도 도대체 어떻게 복수하라는 것이냐?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전체적인 의미를 보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자, 소시오패스에게 복수하는 거는, 자, 애가 없으면 그냥 무조건 도망치고 차단을 해라. 그냥 만나지 마라. 그게 복수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복수냐? 막 두드러 패고 죽이고 때리고 막 어떻게든 걔를 갖다가 발기발기 찢어버리고 싶은 게 이제 복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신 입장에서는 무언가 액션을 하는 거, 그리고 과격하게 막 자기 입장을 막 설명하는 거, 얘기하는 거,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 그리고 막 정말로 막 두드러 패는 거, 이런 것들이 복수라고 생각을 해요. 식신들은 되게 감정적이니까. 근데 그거는 본인을 망치는 길이 됩니다. 복수는 식신들이 생각한 복수, 코디펜던트들이 생각한 그 복수는 본인을 망치는 길이 돼요. 왜냐면 되려 당해요. 자, 봐봐요. 누군가가 괴롭혀가지고 내가 정말로 참다가 한번 딱 헤딩을 했는데 그 장면이 찍혀요. 걔네들은 불리한 증거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그 모든 증거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모든 증거 중에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만 딱 캡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내가 고소를 당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소시오패스를 복수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나는 점점점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점점점 수렁으로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일진 잡는 찐따라고, 일진하고 찐따는 짝꿍입니다. 제가 코디펜던트하고 소시오패스가 짝꿍이다. 식신과 편의 짝꿍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일진과 찐따는 짝꿍이냐? 일진은 모두에게 인기가 많고 1등을 먹는 애들이고 모두를 지배하는 자죠. 자, 그런데 찐따는 중간에 있지 않고 맨 밑바닥에서 일진한테 특히 더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일진과 찐따는 둘이 짝꿍이야. 일진은 찐따한테 발목을 잡히게 돼 있어. 찐따는 일진한테 맨날 당하게 돼 있고요. 그게 이제 짝꿍인데, 자,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일진이 찐따한테 잡히냐? 맨날 자기가 찐따를 괴롭혀 주었는데, 자,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당하는 사람, 찐따의 입장에서는 매번 당하다가 악에 받쳐서 들이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칼빵을 맞는다던가, 찐따한테 칼빵을 맞는다던가, 아니면은 마지막에 악에 받쳐가지고 막 들이받아 버렸을 때, 그때 겁나게 두드려 맞는다던가, 아니면 막 그 위험한 곳에서 확 밀어버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찐따한테 들이받치면 그때 한번 당하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의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약자여가지고 정말 약자여서 매일매일 당하는 찐따가 있죠. 그 찐따가 어떻게 일진의 발목을 잡겠냐. 힘도 없고 맨날 두드러 맞기만 하고 일한 거 전부 다 뺏기고 막 이런 찐따인데 왜 발목을 잡힐 수 있냐. 이런 경우에는 다리 차면 빠지듯이 초승달은 점점점 보름달이 되고 보름달은 점점점 초승달로 변해갑니다. 다리 차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왜 빠지냐? 주변 사람들이 이게 조금씩 당하다 보면 점점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갑자기 본 사람 입장에서는 와, 저렇게 못됐을 수가 있어? 쟤는 왜 저런 걸 다 봐주고 있어? 막 이렇게 되다 보면 부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쟤를 구해주자, 건져주자, 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SOS나 사회 시사를 고발하는 프로그램, 막 노예, 염전 노예랄지, 막 그 부잣집에서 노예처럼 누군가를 막 부려먹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다 사회 프로그램 그런 데에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열악한 식사 환경이랄지, 아니면 일만 하고 맨날 맞기만 한달지,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차잖아요. 그럼 그게 부각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일진으로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벌어다 준 돈이 달달했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고 막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막 해 주었었는데, 그래서 부를 더 많이 축적할 수가 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부각이 되면 다시 뱉어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명예가 추락하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진과 찐따는 같은 짝꿍입니다. 찐따가 일진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애가 있을 때는 하드코어가 됩니다. 자, 애가 있을 때는 어떡하냐? 당하고 살아. 왜 그러냐면 천륜을 내가 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가 배우자를 끊어버리면 우리 애는 엄마든 아빠든 한쪽이 없어야 되는데 나만 참으면 될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하고 그냥 살아요. 근데 여기서 복수하는 방법은 증거를 확보하고 그 사람을 차단하던가 소송을 걸던가, 증거 확보했으면 소송을 걸던가, 돈이 있어야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 사람 명의로 돈이 한 푼도 없다, 소송 걸어봤자 아무 이득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도망가는 것이 훨씬 이득이죠. 본인 것도 안 뺏기는 거죠. 왜냐면 본인이 소송을 걸어봐야 이 변호사 비용이랑 뭐 이렇게 부대 비용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엉망이 되죠. 그러면은 차라리 차단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혼을 하든 손해배상을 하든 뭐 이런 것들을 증거가 확보돼 있는 경우, 또는 동시에 이 소시오패스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부동산이든 무엇이든 내가 손해본 만큼 가지고 올 수 있을 때, 그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소송까지 가는 거죠. 손해배상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단점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단점이 있냐면 생명을 담보로 잡아야 돼. 소시오패스는 그냥 놔주지를 않으니까 언제나 당신을 쳐다보고 있고, 당신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통제하려고 할 거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안 된다, 나한테 해를 끼칠 것이다, 내 거를 뺏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이 소시오패스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저 사람만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물어줘야 되는 그 사람만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려서 내가 죗값을 치르지도 않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것만 연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 뺏고 이 사람이 뭐 죽으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방법이랄지, 아니면 아예 저수지에 그냥 돌을 매달아서 딱 해버린달지, 아니면 이제 그 시신이 자꾸 떠오르고 사람들이 알려지니까 이제 완전히 몸을 갈아버린다든지, 피를 완전히 빼버린달지, 완벽하게 묻어버린달지, 이러한 방법까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그냥 먹히면서 현재를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편에서요. 그리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당하고 사는 그 10년 동안에도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10년만 살아도 이 소시오패스하고 10년만 살잖아요. 그럼 코디펜던트의 역할을 했던 그 식신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은 모든 능력이 개발돼요. 먹고 사는 거, 의식주에 관련된. 왜냐면 돈을 하나도 안 주지. 피만 빨아먹지. 너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지. 대접해주지 않지. 부당한 대우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의식주하고 관련된 모든 것, 육아, 살림, 경제 이 모든 것을 다 혼자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요. 그것을 10년만 트레이닝을 받게 되면 식신의 능력은 매우 많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살고 도망가 버렸다. 그럼 자기 능력은 개발이 안 돼. 이 소시오패스가 스승님의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코디펜던트가 능력은 매우 뛰어나면서 구박을 받고 사는 것이거든요. 자,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만 이 소시오패스도 식신도 누구도 나쁘다고 할 수가 없고 누구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나는 배려만 해주긴 했는데 욕심이 있었어. 잘 살고 싶었어. 근데 너랑 나랑 힘을 합쳐서 잘 살아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매우 영악하기 때문에 만일 300만 원을 벌어오는 남편이 있잖아요. 그럼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300만 원씩 벌어다 주는 남편이 있으면 350만 원씩 써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인류 자체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350만 원씩 쓰고 살다 보니까 부채가 생겨요. 맨날 벌어도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본인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300만 원을 350만 원씩 쓰는 능력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삶도 나쁘지 않고 이 삶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자, 소시오패스한테 복수하는 것이 죽이고 때리고 그렇게 복수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를 바란 사람이 있다면 죽이고 때리는 것은 자신의 삶을 망치는 일이에요. 본인이 고소당하고 소송당하고 전과자가 돼요.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때려 죽여가지고 시원해지 마음속에 분은 내려앉았을란가 몰라도 본인은 전과자가 돼버리지.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본인이 기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그럼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전부 다 없어지는 그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한 명은 죽임을 당했고 한 명은 교도소 가야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온전히 다 파괴하는 일이 돼버려요. 죽이고 때리고 이런 방법은요. 소송하고 이런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이 있죠. 왜 지는 게 이기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억울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너가 지는 것이 한 대 맞고도 그냥 맞아주는 거. 한 대 맞고도 복수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대 맞았는데 다시 내가 때려주려고 하니 죽이거나 때려주려고 하니 내 삶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맞습니다. 놓아버리면은 이 분노를 놓아버리면 내 삶은 지켜져. 그리고 능력은 이미 개발됐잖아요. 10년 살아갖고. 그러니까 사는데 지장이 없어져. 내가 능력자가 돼버렸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한 일이 뭡니까? 최고의 스승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내 옆에서 내 능력을 개발해주는 최고의 스승님의 역할을 하면서 혼나면서 배운 거고 그동안에 내가 번 돈을 썼다면 그거는 수업료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자면 이 사람한테 지불된 수업료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최악의 남편이거나 최악의 아내이잖아.
동시에 최악의 남편이자 최악의 배우자잖아. 왜 억울하냐면 처음부터 나는 너의 능력을 개발해 줄 거야. 스승님 역할을 할 거야. 이렇게 왔으면 억울하지가 않죠. 왜냐면 처음부터 그 역할로 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식신 입장에서는, 코디펜던트 입장에서는 너랑 나랑 결혼이라는, 연애라는, 사랑하는 사이라는 그 프레임에 딱 들어가 있었잖아요. 너랑 나랑은 사랑하는 사이로 가족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그러한 관계에서 소시오패스는 자기만의 역할놀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속은 거잖아. 당한 거잖아. 그러니까 억울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너 사랑 안 했어. 이게 사랑이 아니고 너랑 나랑은 계약이야. 나는 그냥 너 옆에서 너 거 조금 뜯어먹으면서 살 거야. 너가 다 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사랑이라는 굴레를 쓰이지 않았으면 이 식신이 그토록 애가 달플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늘 사랑한다, 가족이다, 뭐 이러한 굴레를 딱 씌워버리고 자기는 그 역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식신들이 억울해진 거예요. 사랑해봤자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더라. 사랑해봤자 희생만 강요하고 모든 걸 빼앗더라. 자, 왜 그냐? 얘네들은 처음부터, 자, 모기로 태어난 거, 모기. 예를 들자면 모기나 거머리로 태어난 그 사람들은 그냥 단지 강아지든 개든 뭐 고양이든 돼지든 사람이든 관계가 없어. 그냥 피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본인이 빨아먹을 수 있는 피. 그러면 피를 빨렸어. 왜 모기가 그렇게 밉냐면, 아니 피만 가져가면 그래도 좀 줄 수 있지. 근데 간지럽단 말이에요. 피를 뽑아 먹으면서 매우 간지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피를 빨리고 나서 가려우니까 긁어. 그리고 굉장히 괴로워. 가려우니까 괴롭죠. 그러다 보니까 모기가 짜증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모기는 그럼 처음부터 알고 빨아먹을 거야 그러면은 대주는 사람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몰래 침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일 수밖에 없어. 포커페이스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한다고 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스승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고, 배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최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성을 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명리에서는, 제가 주장하는 명리에서는 선과 악이 없더라, 좋고 나쁨이 없는 것이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소시오패스에게 복수하는 방법. 시원하게, 어떻게, 건달배들한테, 불량배들한테 부탁해하고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방법을 알려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자, 이 이치를 다 깨우치셨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들에게 정당성을 호소하는, 정으로 사랑으로 호소하는 그것은 그들에게는 전혀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해요. 단지 당신이 식신이구나, 저 친구는 책임감이 강하고 지가 뱉은 말을 책임지는 나의 좋은 먹잇감이구나라는 것을 밝히는 일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 개발하는 거는 필요 없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란다. 그러면 도망가고 차단하면 됩니다. 근데 나는 능력자가 될 것이야, 나는 최고의 능력자가 되겠어. 그러면 이 독을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완벽하게 다 개발이 될 때까지 소시오패스를 옆에 스승님으로 두면 본인은 엄청난 능력을 개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공부하시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